로 처방되었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예? 이름이 달라서 다른 약인 줄 알았어요. 전문가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성분명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하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이런 일 하겠어? 음식 냄새 나니까 화물 엘리베이터 타세요. 초인종 한 번만 더 누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휴, 깜짝 놀라셨죠? 실제 배달 기사들이 들은 막말을 재구성해 본 건데요. 마음에 상처를 내는 감정 노동 이젠 멈춰야 합니다. 폭언과 혐오는 배달 메뉴에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TBS, 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이륜차 문화를 선도하는 오너스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2시 29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도심에서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사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그 방면 전차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둘로 나눠서 통행을 하고 있지만 일대로 혼잡하기 때문에 되도록 차량 진입은 하지 말고 우회를 하시는 게 낫겠고요. 그 밖의 도로들 점심시간대가 지나면서 서서히 정체 구간이 늘고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데 신정교부터 목동교까지 밀립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이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자, 금요일 오후에 정치 파발마 두 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기다림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관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델라웨어 대학 후배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정치연구소 민의 김관옥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관옥입니다. 민의가 백성의 뜻 그런 거죠. 한자로 쓰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한글로 쓰시면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백성의 뜻. 백성의 뜻. 아, 그러네요. 김관옥 소장. 바꿔야 되겠네요. 바꿔보는 걸 검토해 보시죠. 네. 민의 그러면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네요. 또 그 고기 민어 이런 생각도 나고요. 예.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 코인 투자 논란, 부실 해명 논란 비판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한테 한마디 짧게 한마디씩 보내주시 바랍니다. 끝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금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송평론가님, 네. 오늘 말이에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요? 어떤 혐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됩니다. 오빠입니까? 예, 김건희 여사 오빠죠. 나이가 한 2살 많은. 오빠가 있었군요. 예, 한 2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김모 씨가 그동안 경기도 양평의 그 공흥지구라고 아파트 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전에 보도가 많이 네, 났었죠. 보도가 많이 나서 수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그동안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검찰에 오늘 송치를 한 겁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으니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 혐의는 이 김 씨 포함해서 5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지으면 이 아파트 사업이 350세대고 800억 원 매출을 올린 사업인데 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그 5명이 같이 송치가 됐는데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 이것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이 공사비를 증빙하는 서류 속에 가짜 서류, 위조 자료를 포함을 시켰다. 이 혐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를 한 거죠. 그랬군요. 근데 김관옥 소장님, 예. 양평군에서 처음에는 17억 정도 부과를 했다가 예. 나중에는 한 푼도 부과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의 신청을 하니까 17억 4천을 부과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6억 2천으로 깎아줘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부과금을 제로로 해서 사실상 부과금을 전혀 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익을 최대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국민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해가지고 이 그 군청의 어떤 공무원들도 지금 기소 의견으로 통치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ESIND라는 게 이게 소위 그 오빠의 가족 패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모도 거기에 이제 과거에 근무를 했던 걸로 돼 있고, 김건희 여사도 사내 이사로 근무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불송치를 처리를 하고, 네. 사실상 오빠만 이제 이렇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데, 문제는 양평군에서 어떻게 17억 4천이라 그러면 양평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군에서 이거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전액 삭감을 해줬는데 지금 이 경찰 수사에는 로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좀 이해가 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사건을 넘겼으니까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가장 핫 이슈입니다. 코인 투자 논란. 이제는 로비 의혹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예, 이게 지금 매일매일이 아니고 매 시간마다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 시간마다 터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국회 상대 로비 의혹까지 넣은 것이 이 위믹스를 만든 업체가 게임 업체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라는 게임 업체에서 국회 상대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누가 제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과 메타버스 그 특보단장이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제기를 한 거죠. 위정현 교수라는 사람이 제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뭘 위해서 로비를 했겠느냐? 이 로비를 했으면 그 상대적인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 급부 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P2E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플레이 투 온, 이래서 돈 버는 게임인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어떤 아이템을 얻지 않습니까? 그 아이템을 가상화폐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이 그 공공연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이 비합법화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로비를 벌였다. 그 국회를 상대로. 그래서 결국은 그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촉이 이 어디서 돈이 나서 위믹스에 투자를 했느냐, 이 부분이 계속 그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가 지금 새로 제기가 된 거죠. 이 P2E가 플레이 투 언이다. 네. 그래 줄여서 P2E라고 부르는 건데, 이 게임이 돈 버는 게임인데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만든 거다. 아니요, 그 이 돈 버는 게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것을 그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위메이드도 그것을 그 사업을 하죠. 하니까는 그 관련 업계에서 로비를 했다는 거죠. 위메이드를 포함을 해서. 합법화 시켜달라고요. 네, 합법화 시켜달라. 그래서 지금 합법화가 됐나요? 지금 합법화는 아직 안 됐고. 안 됐고. 예. 자, 그러면 이 돈 버는 게임을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 때 허용하자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김남국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여기에 그 게임과 관련된 어떤 이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이 게임 학회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단장을 맡았고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약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거를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P2E를 반대를 했다는데 갑자기 이게 찬성으로 바뀌니까 왜 이런 게 나오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의아성이, 사실은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게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갑자기 막혀가지고 새로운 어떤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 후보 입에서 나오게 되면 뭔가 이제 뭐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저는 그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가 후보를 모시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지근거리에서 그런 어떤 제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년 이렇게 전 보는 거죠. 이맘때 대선 전이니까 그렇죠. 이재명 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을 김남국 그렇죠. 의원이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송평원 의원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죠. 로비를 받고 그 법안을 제정하고 특히 김남국 의원은 P2E 업계에 아주 좋은 호재를 주는 법안을 공동 발의까지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다른 법안으로 대체가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상화폐를 가세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서 그 발의를 그때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해 충돌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 이해 충돌 논란이 있는 것이 이 위믹스 투자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새롭게 밝혀진 것이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늦게 제정이 됐습니다. 2021년에 제정이 됐는데 한 8년 만에 그때 제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미뤄오다가 그때 그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주 빨리 이것을 그 법을 만들었는데 이 그때 당시에 논의를 하면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 처벌 범위를 좀 넓히는 내용을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김남국 의원은 오히려 좁히는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활용해야지 처벌을 한다. 내가 알았어야지 처벌한다. 그러니까 내가 활용한 정보가 미공개라는 걸 몰랐다. 이러면 처벌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 처벌 폭을 확 줄여놓은 거죠. 그런데 본인이 실제로 그때 이 어떤 위믹스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와서는 어떤 미공개 정보를 알아서 위믹스에 그 위험한 그 코인에 그 전 재산을 거의 다 투자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데 그때 이해 충돌의 그 처벌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서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 말고도 혹시 다른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도 그쪽을 담당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주문이 그러니까 정책적 제안이 왔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뭐 거절해서 차단을 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가연성은 이제 뭐 있지만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 게임과 또 그 코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우리만 해도 잘 몰라요. 지금 막 뭔가를 설명을 해도. 예. 그래서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이제 취미가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젊은 층에게 이게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확산이 된다면 이거 제 추측이건데요. 아마 젊은 층의 어떤 국회의원들은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떤 많은 열풍처럼 젊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작년엔가 보면은 20대, 30대 MZ 세대들이 NFT라 그래가지고 네. 무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사가 많았던 건 알아요. 무슨 영화 그림 같은 데도 투자를 한다. 그림에 투자를 하죠. 네. 뭐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 어쩌고 그러는데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쪼개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저는 뭐 명확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그 NFT가 이번에 이 코인 사업에도 또 같이 접목이 돼서 예. 이것도 논란이 되는데 확대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유정현 교수도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위메이드 같은 데서 로비를 했다면은 김남국 의원에게만 하진 않았겠죠. 아마 이 로비를 하면은 뭐 젊어서 상임위원회 그러니까요. 무슨 상임위가 해당이 됩니까? 아마 이것이 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될 텐데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세 쪽을 로비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야당만 했을까 여당만 했을까? 그때 당시는 김남국 의원이 여당이었죠. 그럼 여당만 로비를 했겠느냐? 아니면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야당도 했다. 그럼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전수조사 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걸 민주당에서 제기를 하면 사실은 이거 물타기 아니냐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전수조사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게임 산업도 건전하게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간다는 차원에서도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뭐 로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는 등등의 것들을 좀 명백하게 좀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열차는 이미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 모든 국민이 아마 이쪽을 원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수조사가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렇게 로비 대상도 있을 거고 어떤 사전 정보를 알았다든지 아니면은 거액을 투자했다든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투자한 내역은 뭐 다 나온다며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거는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한 내역
부터 해서 누가 얼마를 했느냐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재산 등록 의무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법적으로 없지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또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그 코인에 그때 투자 열풍이 불었으니까 투자를 했던 의원들도 다 공개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은 될 건데 필요성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재산 공식적으로 재산 공개에서는 빠져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코인 투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재산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한 사람하고 부산시 의회 한 사람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코인 투자를 신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인사혁신처에서 이거를 담당을 하는데 재산 신고를 거기서 가이드를 내려줬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은 그 작년 신고와 올해 신고의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 그 금액 변동이 가상화폐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그것을 참고란에 적어라 이렇게 가이드를 안내를 했는데 다 안 한 거죠 그걸. 아니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앞으로 공직자들 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 공개 의무화되는 이런 거 움직임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들도 자기 재산을 막 다 공개되는 걸 그렇게 원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공개를 해서 이제 과세라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연결이 돼 있고 특히나 이제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흥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거를 억제를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 특히나 그때가 이제 20, 30대가 많이 투자를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젊은 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유의하자 그런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자체 진상조사팀 꾸려서 김병기 위원이 이제 위원장이 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김남국 의원의 투자 규모가 최초 보도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여전히 적법하고 뭐 여전히 그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그 기사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현금화를 안 했다라고 440만 원 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현금화라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팔면 그냥 현금화예요. 왜냐하면 판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느 것도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걸 현금화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 김남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캐시로 찾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현금화라는 게 저도 처음에 그 보도를 봤을 때 계좌 이체했다고 김남국 의원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는 현금화라는 거는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내 주머니에 갖고 있어야 현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체했다고 그러는데 김남국 의원. 계좌 이체는 처음에 코인에 투자를 할 때 계좌 이체를 했다는 이야기고 본인이 그 가상화폐 상태로 있는 돈을 현금화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현금화한 적이 없다. 그리고 현금화했다면은 440만 원만 부모님 용돈으로 드리려고 찾았다. ATM기에서 꺼냈다. 이게 현금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민주당 지도부와 이야기를 하면서는 원래 투자했던 그 9억 8천만 원은 그 기투자금 그 원금이죠. 이것은 빼서 이것을 전체 보증금으로 주는데 활용을 했다. 오피스텔 2개. 그러면 전체 보증금을 현금으로 줬죠. 그러니까 현금화한 거예요. 현금화해서 이체를 한 거죠. 전체 보증금 주느라고. 알겠어요. 자 그리고 좀 김남국 의원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그러니까 의정활동 중에 코인 투자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윤리감찰 지시를 지금 막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 엄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로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막중한 어떤 심의를 한다거나 뭐 등등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이때 뭐 코인을 거래를 했다. 이거는 뭐 불법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굉장히 참담한 부분이거든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감안한다면 본인이 다른 어떤 말박두보다도 사실 이것이 가장 국민들의 어떤 이 불만을 사는 화를 북돋는 그런 어떤 행위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 김남국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
이 의혹에 대해서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또 이걸 두고서 이거 선긋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송권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제가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지금 모든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그만큼 지금 위중하다고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품위유지 위반해서 이것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이 이게 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전문가들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분초 단위로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분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그게 다 기록이 다 그걸 누가 이렇게 알아내는 그것은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가르쳐 준 거예요. 뭐냐면은 해명 본인이 이렇게 소명을 하면서 본인이 처음에 코인을 거래한 날짜 이런 걸 적어놨거든요. 날짜뿐만이 아니라 시간 몇 초까지 적혀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거 그 지갑 안으로 다 들어가면은 그 거래 내용이 분초 단위로 다 나오죠. 그걸 김남국 의원이 공개를 한 겁니다. 한 3가지 정도 본인이 자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한 자료에서 그 기본 자료를 추출해낸 거죠. 전문가들이 추출해내서 거기서 막 분초 단위로 하니까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로윈 참사 대책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자리를 떴다. 그런데 그 시간에 보니까 코인을 거래를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뭐 이모 논란이 할 때도 거래를 했다 이런 건데. 그때가 몇 분 몇 초인데 그때 그 발언할 때였다. 그 발언하고 직후였다. 뭐 이런 건데 자 이게 그 코인 좀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인 좀비. 왜 그러냐면은 코인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24시간 동안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해요. 등락폭이 워낙 크니까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개장 시간이 있고 뭐 폐장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외국에서도 하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인 좀비 이렇게 되면 다른 일은 못 하는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그 김남국 의원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도 하니까 이모 교수와 이모 교수를 혼동할 정도로 그렇죠. 준비를 안 한 것 아니냐. 이모 논란 이제 그랬던 네. 거죠. 네. 코인 좀비 말씀하시니까 두 분은 좀 뭐 혹시 주식 좀비 이런 거냐 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저는 단 한 번도 주식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자, 청취자 질문 드렸던 거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한마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없다면 주눅들지 말고 떳떳하게 행동하세요. 믿을 사람이 없어지네요. 왜 그러셨어요? 청렴한 이미지 다 도망갔잖아요. 직업을 바꿔라. 가로 열고 국회의원에서 코인업자로 또 본업에 충실하시오. 두 분이 톰과 제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분은 저 송평론가 김평론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 톰이고 제리인지. 이미지 상으로는 제가 뭐 제리겠죠. 송평론가 키가 키다리 아저씨니까 톰은 송권 평론가 같고 제리는 저기 김관학 교수. 상당히 그 슬기롭고 영리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을 정치 방역이다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죠.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면서 자하자찬을 했지만 국민 일상의 자유를 빼앗았고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희생한 정치 방역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저는 왜 대통령이 이렇게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할까?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K방역이라는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국민 전체가 사실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하나 해서 지금 여기 와서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윤 대통령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종식 선언의 기회가 떨어진 것처럼 과거는 다 잘못했다. 그리고 통제 안 하고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세가 사실 국민들의 어떤 고생, 고통 이런 거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불만스럽다는 표현 말씀드립니다. 뭐 뜬금없이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어떤 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한 3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념적 방역이다.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의사협회가 6번이나 그 중국인들을 초기에 그 입국을 통제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다. 그때 그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것을 아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못 들은 채 했다. 이 이야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추미애 장관이 그 대구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을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고 하나가 또 청와대와 정부의 컨트롤 타워에 전문성이 부족한
이념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맡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원래 이 보건 전문가가 아니고 복지 전문가죠. 그리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 나왔는데 끝까지 교체를 하지 않았던 점 이런 것을 이념적 방역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 붙인 거죠. 네. 근데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 방역이라든가 중국 오는 사람들 어떤 통제 좀 늦게 한 거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를 뭐 흠집내거나 지금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더 어렵게 하거나 저는 굉장히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침소봉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거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느낌이지 지금까지도 한 해 흐름 속에서 이게 와 있는 것이지 갑자기 그냥 과거엔 잘못했는데 현 정부 1년 동안에 모든 걸 잘해가지고 종식선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뭐 흐름 속에서 온 건 맞는데 더 빨리 종식시킬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어쨌든 이 K 방역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그 외국에서도 평가를 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그 감염률이 세계 1위를 막 기록을 했어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감염률이 엄청나게 그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대해서 자 미스터 키다리 송부터 해주세요. 3, 2, 1. 빠져나갈 구멍 찾지 마.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하다는데요. 자, 이어서 백성의 뜻 김관옥 소장님 해주세요. 3, 2, 1. 자진 사퇴만이 길이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자진 사퇴만이 답이다라면서 목에 힘이 하나도 없으시네. 예? 좀 안쓰럽긴 하죠. 네, 두 분 잘 들었고요. 예. 문자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두 분 추첨했습니다. 8951 7523 두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성국관 평론가 김관옥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많아서 이 곡을 들어보겠답니다.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